자, 이제 또 어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약간 주력 라인업들 계속 조금 품어내는 내용들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주간도 KCC, 흥국생명. 어제 근데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게 역시 또 조금 추가적인 적중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정말 이제 조금 싹쓸이 각이었는데요. 조금의 아쉬움을 조금 남겼던 내용이었고, 새벽도 바이에른뮌헨과 아틀란티코. 근데 이제 약간 10배가 와포드 일반승이 조금 터져버리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NBA도 조금 꾸준하고요. 일단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들 오늘 또 극복을 해보도록 하겠고, 어제도 이제 고배당 또 마치다 KCC도 어제 또 약간 신승이긴 했죠. 흥국생명도 조금 어렵게 승리를 거뒀고, 현대캐피탈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제일 똥배당인 현대캐피탈 어제 일반승은 조금 그래도 보너스 배당으로 조금 끼어와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와포드도 여기서 이제 와포드가 또 사고를 쳤어요. 렉사 멀시티는 또 오바가 좋다. 바이에른뮌헨과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18배입니다. 18배 반드시 먹고 들어가는 날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과 절차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 또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약간 여자농구 이제 또 조금 있긴 하던데요. 저는 약간 여자농구 다른 팀의 전력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관망을 조금 해보고 한번 또 접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쪽 남미 쪽 전력을 잘 모릅니다. 남미 쪽 전력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진행 포인트 알고 있는 것만 조금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산프이로와 조르단의 경기부터 역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입니다. 2차전에 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자, 1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조르다가 일단 홈 경기긴 했지만 3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3대1의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또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1차전에 산프이로가 역시 퇴장이 있긴 했었습니다. 전반적인 퇴장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조르다와의 또 매치에서 상당히 또 고전을 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 가운데 이제 피게이루가 오늘 경기 또 복귀를 하는 경기고, 여러 가지 조르다도 긍정적인 요소가 좀 있긴 해요. 베르송도 이제 약간 교체 출전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제 베르송이 또 합류를 한다면은 또 닭공롤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1차전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오늘 약간 실리적인 운영이 조금 들어갈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긴 한데 오늘 경기는 약간 산프리가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두 골 차에 또 패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어느 정도의 또 다득점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팀들의 난타전 가능성을 조금 주목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더라도 충분히 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이제 조브르다가 물론 또 이제 예전보다는 체급이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이제 용병 라인업들이 조금 퀄리티가 좀 올라오면서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최근 이제 일본 원정에서는 5전 전패입니다. 5전 전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일본 원정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겠죠.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약간 김주성 징계로 오늘 빠지고, 아르슬란 또 부상이 좀 있긴 하지만은 산프이로도 이제 스즈키나 또 제르망 이런 점들이 충분히 또 이제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산프 사이드의 정배당도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르다 유난히 일본 원정에서 조금 고전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산프의 정배당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요 경기도 역시 또 충분히 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또 가능성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빗셀고베와 서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이제 빗셀고베 일단 또 1차전을 또 서울 상대로 지금 이제 1대0의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조금 빗셀고베가 일단 이번에 또 서울과의 또 매치에서는 일단 또 포트제 예선에서도 또 일단 홈에서 2대0의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상대 전적 지금 현재 2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서울전에서 조금 전력적으로 준수한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후이즈나 또 바베츠, 송민규 이런 자원들이 조금 합류를 하면서 전력의 변화를 조금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 전력적인 부분들이 조금 뭐랄까 조직력이 조금 문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 조금 리그 성적도 조금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하고 약간의 과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뭐 작년 대비해서 일단 조금 전력적으로 조금 딱히 그렇게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든다. 물론 또 인천과의 또 경인 더비는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조직력이 조금 문제일 것이다. 최근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일본 원정 기준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빗세고비도 오늘 경기 한 골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홈에서의 동기부여를 조금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오사쿠가 라이너베오를 또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오사쿠 무토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요 경기는 이제 빗셀 사이드에 손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겠다. 물론 빗셀 구배도 지금 현재 뭐 시즌 초반 약간 조금 슬로우 스타트의 면모들이 좀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서울의 과도기가 조금 좋아 보이지 않고 일본 원정에서는 늘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였다는 점에서 용인이 빗셀 구배 사이드에서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언어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춥니다. 언어바는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더라도 일단 무방한 경기가 되겠다. 일단 이 경기는 승패는 빗셀 고베 사이드에서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방해성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바는 굳이 건들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창원 LG와 고양 소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또 창원 LG, 물론 또 뭐 경기 자체 또 리그 내에서 조금 압도적인 성적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최근의 경기를 봤을 때는 일단 3승 3패예요. 3승 3패로 조금 뭐 반타작 정도 이렇게 조금 하고 있을 정도로 살짝 뜨뜻미지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반면 또 고양 소노 같은 경우는 최근 5연승입니다. 5연승으로 상당히 또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제 팀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고양 소노가 또 LG를 잘 괴롭히는 팀입니다.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 또 고양 소노가 5연승을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무엇보다 양 팀의 매치도 실제 상대 전적 3승 2패로 겨우 일단 1승을 또 고양 소노가 앞서 있어, 창원 LG가 앞서 있어요.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대로 또 득실 마진은 플러스 0.6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고양 소노가 훨씬 더 득점력에서의 일단 LG전에 좋은 야투감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원 LG 지금 현재로 약간 최근의 경기력은 조금 반등세가 조금 줄어들었다. 상승세가 조금 꺾여있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고, 자, 그건데 무엇보다 고양 소노의 최근의 경기력은 5연승의 반등세. 이 부분은 무엇보다 리바운드 지표에서 고양 소노가 상당히 수위권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 게 아무래도 이제 모츠카비추스가 지금 이제 합류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레이던 라이트도 조금 자극을 받기 시작했고요. 뭐 이정현의 3점 야투율, 일단 팀 내 3점 야투율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30%대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라서 전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조금 승호패 5나 실제 또 이제 프랜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역배 가능성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최근에 또 일단 5연승 기간 동안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 소노라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역배 저는 승호패 5 거기다 또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양 팀들의 이제 약간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5번의 맞대결이 있었죠. 5번의 맞대결의 평균치가 이제 뭐 149.8입니다. 149.8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준점보다는 이제 약간 오늘 기준점보다는 3점 정도 조금 낮게 측정이 돼 있지만은 최근에 고양 소노가 무엇보다 평균 득점이 지금 84.4점이에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경기력에서의 득점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저는 그 기준점을 조금 상회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역시 또 오바로도 공략 포인트를 두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득점 열성과 리바운드 경쟁력 상당히 또 올라와 있는 고양 소노, 무엇보다 창원 LG를 괴롭힐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일단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역배 프렌 또 승호패 5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경기는 조금 LG가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해요. 한번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과연 조금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OK저축은행과 한국전력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양 팀들의 매치도 약간 특색이 좀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5번의 매치가 이제 3승 2패로 한국전력이 1승을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부 다 홈팀의 승리였어요. 일단 한국전력 홈이면은 한국전력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OK저축은행 홈이면은 OK저축은행이 전부 다 승리를 거뒀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디미트로프가 제일 좋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던 팀은 역시 또 한국전력이에요. 그럴 정도로 유난히 또 이제 디미트로프는 한전전에서 상당히 또 좋은 나라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5대2의 또 이탈은 상당히 또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올 시즌 또 홈승률도 12승 4패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역시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 일단 일반승의 가능성은 저는 일단 5대2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오늘 경기 홈팀의 승리 공식은 조금 깨질 가능성은 조금 보입니다. 일단 쇼타이 영입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악수였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일반승은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이제 홈 경기에 또 응원의 또 버프 그런 데다가 상당히 또 홈에서의 관중 이제 동원 능력도 올 시즌 1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OK가 홈에서의 팬들의 또 응원들이 상당히 또 뜨거웠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죠. 자, 그 가운데 일단 이 경기는 약간 핸디값은 OK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OK가 홈에서는 상당히 또 접전 가운데 일단 경기가 조금 길어지는 경기들이 다소 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단 185.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용인 약간 일반승은 그래도 저는 한전의 승리, 일단 핸디값은 또 이제 프렌스 사이드는 역시 또 오케이 사이드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케이 홈바를 또 배제할 수는 없다. 자, 다음 경기는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이가 또 부상으로 빠졌죠. 이제 워밍업 하면서 이제 발목 부상으로 조금 빠졌던 내용이 있었는데, 뭐 일단 조이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제 현건을 또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일요일날 경기였죠. 일요일날 경기 때 조금 다시 한번 또 몰아놓고 한번 또 토사장이 땡기는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페퍼가 일단 현건전에 상당히 또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 팀들의 맞대결도 위에 있는 남자부 팀과 똑같아요. 지금 이제 3승 2패로 GS칼텍스가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전부 다 홈팀의 승리입니다. 페퍼 홈이면은 페퍼가 승리를 거뒀고 2승을 거뒀고 2전 전승. 장충 홈에서는 이제 약간 GS칼텍스가 3전 전승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양 팀들의 맞대결은 전부 다 홈팀의 승리로 조금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근데 GS칼텍스가 지금 동기부여가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또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도로공사를 또 3대0으로 제압을 하면서 풀업 경쟁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 경기 남겨둔 이제 흥국생명이 있죠. 한국생명이 지금 이제 한 경기를 남겨뒀고, GS칼텍스는 지금 이제 3경기를 남았습니다. 3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극차에 따라서 일단 역시 준 플레이오프가 또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GS칼텍스가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무엇보다 이제 승점 3점을 또 노리는 내용으로 상당히 또 공격적인 전개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실바의 컨디션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이 오늘 출전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저는. 왜냐면 직전에 이제 약간 발목 부상을 조금 당하긴 했었는데, 조금 다행히도 이제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큰 부상이 조금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늘 경기는 출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조금 염두를 하신다면은 일반승은 GS가 할 것 같은데 헨리 사이드가 되게 고민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물론 양 팀의 홈 공식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역시 또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 되겠지만은 GS칼텍스 지금 이제 동기부여는 지금 이제 불이 붙어 있다. 최근의 경기력도 홈원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반승은 GS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습니다. 다만 또 핸디값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또 일단 왜냐면 또 이제 조이의 출전 여부도 아직까지 조금 확정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발목 부상이 조금 미비해서 오늘 경기
출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만 조금 확인을 하신다면은, 저는 대략 일단 요 경기는 조금 승패도 승패지만은,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는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흥국은 한 경기가 남았고요. 이제 또 무엇보다 GS 칼텍스는 3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승점이 지금 현재 무엇보다 조금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또 승점 6점 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은 GS 칼텍스도 준 플레이오프를 열어낼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S 칼텍스 오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핸디값은 조이의 출전 여부가 조금 가를 것 같고, 역시 또 언어바도 조이의 출전 여부가 조금 가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출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차부리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무엇보다 1차전 매첩은 1대1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간바가 개똥배당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일단 홈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올 시즌 뭐 1.5군을 가용하고 있어도 실제 라차부리를 또 이제 전부 다 잡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간바가 똥배당을 받았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뭐랄까 1차전 매첩은 정말 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차부리즈 이제 데니랑 또 글레이선, 네게바 이런 자원들이 또 활약을 조금 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또 세비야에서 뛰었던 메사까지 영입을 하면서 일단 중원 라인업에 강화를 또 안고 갔습니다. 라차부리도 이제 어느 정도 체급을 조금 키웠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선전 때 모습과는 지금 현재 조금 퀄이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 라차부리도 조금 체급을 조금 키웠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 물론 또 이제 간바 오사카가 1.5군으로 라차부리 원정 가서 2대1 승리를 한 차례 조금 거두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우삼이 부상에다가 수비진들의 부상 여파 이런 부분을 조금 안고 이제 약간 원정 일정에 조금 떠나야 된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1차전보다 어떻게 보면 또 예전의 매치보다는 확실히 라차부리가 1월달 영입을 하면서 약간 전력적인 보강들이 조금 더 잘 돼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릴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한번 또 그렇게 방향성을 조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차전 1대1의 무승부였습니다만은 요 경기는 약간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전에 일단 역시 라차부리의 체급도 그 못지않게 조금 올라와 있고 공격진들의 형태도 조금 좋아졌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요 경기 오버와 함께 약간 라차부리 프랜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경기는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바가 최근의 경기력이 조금 기복이 조금 심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중간 경기 분석은 조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가운데 또 해외 축구 곧바로 한번 달아붙여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신 분들 계속해서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제 전반적인 챔스 분석이 또 괜찮았죠. 그죠? 갈라타사라이 프렌, 어제 리버풀 조심하시라. 역배까지의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레버쿠젠과 아스날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요 경기 같은 아스날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스날도 이제 무엇보다 또 이번에 또 1차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 이제 홈에서 일단 레버쿠젠과의 또 매치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뭐 수비가 올 시즌 또 리그 내에서 최소 실점 팀으로 탄탄한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물론 또 이제 약간 지금 이제 부상 여파를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은 유난히 독일 원정에서 약합니다. 독일 원정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을 조금 제외하고는 좀 재미를 봤던 경기들이 좀 없다는 점에서는 아스날의 독일 원정은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일단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무엇보다 시크가 최근에 약간 부상 이후로 약간 폼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홈 경기 내에서의 수비는 또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2.5 기준점에 언더가 조금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스날 입장에서도 오늘 누가 승리를 거두든지 저는 일단 요 경기는 다득점은 안 나올 것이다. 레버쿠젠도 얘들 물론 공격 라인업들이 예전 같은 폼도 좀 아니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밸런스를 조금 중시할 때 내려앉았을 때는 실제 조금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또 바이에른 뮌헨과의 매치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유효 슈팅을 하나도 못 기록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수비가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2점 언더, 2.5의 언더의 가능성을 상당히 또 높게 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 일반승보다는 저는 약간 레버쿠젠 2프렌이나
1%의 방향성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스날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가 물론 이제 또 승리를 거두면 참 좋은 경기가 되겠지만은 일단 원정 일정에서 그렇게 무리한 일정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그다지 나쁜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 충분히 또 여기는 레버쿠젠 프렌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최근 역시 독일 원정에서 약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면모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레버프렌과 2점 언더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드린다면 충분히 또 여러분들의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조금 해보시길 바래요. 개인적으로 아스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밍엄과 퀸즈파크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2부 리그도 일단 어제 분위기가 조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력적인 분석들, 최근에 또 흐름들 잘 조금 짚어들었던 경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와포드가 좀 아쉬웠죠. 와포드만 조금 승리를 거뒀다면 우리가 또 지금 19배를 조금 먹고 가는 분위기인데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간 챔피언십도 이제 약간 후반기 거의 마무리 단계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순위 경쟁에 상당히 또 민감하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서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버밍엄과 퀸즈파크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밍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1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13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 시즌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어요. 역시 또 프로권까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또 홈 경기의 반등세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또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또 올 시즌 이제 또 홈 성적이 또 괜찮은 편이에요. 원정에서는 약간 조금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홈 경기만큼은 최근에 약간 미들즈브로전의 패배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저번처럼 홈 성적은 올 시즌 상당히 또 이제 8승 7무 2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홈 경기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요. 퀸즈파크가 최근에 이제 3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3연패 기간 동안 어떤 것이 대량 실점이 조금 늘어날 정도로 최근에 수비 밸런스의 균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버밍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퀸즈파크도 지금 이제 승점 47점이고요. 일단 버밍엄과의 또 승점 차가 2점 차밖에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무엇보다 상당히 또 실점률이 높아져 있다. 3경기 동안 무엇보다 이렇게 수비가 갑자기 흔들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고 또 이제 루만버렐 어떻게 보면 또 팀 내 주포죠. 간판 에이스가 지금 부상을 조금 당해있다는 점도 퀸즈파크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충분히 또 버밍엄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퀸즈의 또 실점률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여기는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요 경기는 버밍엄 사이드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미들즈브로와 찰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찰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18을 달리고 있죠. 역시 또 이제 상위권 도약을 조금 노리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금 경기력을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버밍엄을 잡았어요. 버밍엄을 홈에서 잡아내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줬지만은 약간 원정 경기가 조금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 원정 경기가 조금 기복이고요. 오늘 또 이제 상대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들즈브루를 만나게 됐죠. 자, 미들즈브루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승점 69점으로 미럴과 입스위치의 추격을 조금 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제 또 미럴이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일단 승점 1점 차로 좁혀졌다. 상대 또 이제 약간 긴박한 순간입니다. 또 일단 코번트리와 또 오늘 코번트리 경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역시 여기 일단 미들즈브루도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다는 점인데요. 자, 무엇보다 미들즈브루는 찰턴전에 강합니다. 최근에 또 찰턴과의 매치에서 최근 3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홈 경기 같은 경우는 훨씬 또 극강이죠. 홈에서는 10승 5무 2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경기를 또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상대전을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또 이제 약간 찰턴의 동기부여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미들즈브로의 또 홈 경기력, 최근에 약간 이제 알람 브라운의 또 활약이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일단 여기는 충분히 또 미들즈브로의 동배당 납득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찰턴전도 3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보여줬다는 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느 반은 조금 패스입니다. 행기만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또 어느 반을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경기다.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이 경기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 이제 노리치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리치는 지금 이제 17일 달리고 있습니다. 17일 노리치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약간 노리치가 부상 여파가 심각해요. 자, 일단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이제 12위를 달리고 있는데 뭐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점 4점 차 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역시 또 올 시즌도 또 2부 리그는 중위권 싸움이 상당히 또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경기는 어느 쪽으로 이제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약간 노리치가 지금 이제 부상 여파가 심각해요. 주전 7멤버에서 12명이 부상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주전 멤버들이 거의 다 이제 조금 부상 이슈를 조금 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부상 이슈를 어떻게 보면 또 좋게 끌고 왔던 내용들이 조금 반응이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죠. 그런 일이 좀 있는 만큼 지면적으로 조금 이 부상 여파는 지금 심각하다. 근데 노리치가 약간 이제 폼이 좋았을 때도 라인업이 좋았을 때도 실제 또 셰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는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또 약간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또 원정 2연승에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건 약간 이제 역배당의 가능성, 또 프랭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노리치는 이제 약간 셰필드 상대로 이제 또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부상 여파까지 지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노리치를 좋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 이 경기는 셰필드 역배, 또 셰필드 프렌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겠고 개인적으로 굳이 어느 발은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역배 가능성과 프렌 가능성 이렇게 한번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옥스포드와 블랙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옥스포드 2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강등권과의 또 이제 치열한 전쟁들이 조금 펼쳐지고 있죠. 셰필드 웬즈데이가 지금 승점 6점으로 마이너스 6점이죠. 일단 강등이 또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레스터까지는 조금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도 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승점 3점 차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또 크다. 블랙번 역시도 이제 강등권과 이제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들은 이 강등권 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옥스포드가 좀 수비가 좋아졌어요. 일단 최근 경기에서 조금 잘 지지 않는 내용들 조금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또 프레스턴, 웨스트브로미치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둬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뭐 시즌 초반은 약간 대량 실점이 조금 많았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블랙번도 이제 마이클 오닐 감독 체제에서 약간 수비 안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두 팀들 경기는 좀 약간 조금 최근에 긍정적인 요소들은 수비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승점 3점 3점이지만은 승점 1점이더라도 지금 남은 경기 내에서 조금 차곡차곡 싸울 필요도 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또 상당히 또 촘촘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승점 1점도 나쁘지 않다. 근데 두 팀들 지금 현재 수비 밸런스가 좋아졌다는 점에서 일단 무승부나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이제 약간 승패도 승패인데요. 조금 언더의 가능성도 상당히 또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승부나 프렌 또 2점 언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옥스퍼드와 블랙번의 경기도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웨스트브로미치와 또 이제 사우스햄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브로미치도 지금 22위 강등권에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웨스트브로미치는 훨씬 잘을 못하면 강등될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 최근 무엇보다 경기력 자체가 지금 12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12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비는 불안하고 공격을 이끌어줬던 토마스 다스한테는 코번트리로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은 안 되고 있고 역시 또 약간 수비는 계속해서 닭공놀의 포지션을 조금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흡한 가운데 지금 12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사우스햄튼은 이제 약간 전력을 조금 많이 갈았죠. 갈았던 가운데서도 어느덧 최근에 또 이제 8경기 무패 행진으로 지금 분위기 상승세를 이끌어가면서 8위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프로권까지 지금 가시권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웨스트 브로미치도 지금 동기부여가 있고 사우스햄튼도 역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만은 사우스햄튼의 8경기 무패의 경기력들이 지금 훨씬 더 돋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사셈이 또 최근에 웨스트 브로미치전에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걸 좀 봤을 때는 전 요 경기가 약간 사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를 해보셔도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지금 수비 무너져 있죠. 공격 안 돼 있죠. 공수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여기는 사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2.5바도 좋아요. 2.5 기준점에 오버 사이드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버로도 한번 방향성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역시 또 승패라는 역시 사셈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용기도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코번트리와 프레스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코번트리는 지금 이제 1위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또 일단 역시 조금 경기력의 반등세 조금 끌고 가는 경기들도 좀 있는데요. 역시 또 약간 프레스턴전에 조금 약하긴 해요. 프레스턴전에서 최근 약간 2경기 동안 조금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최근에 약간 불이가 조금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역시 또 홈 강세는 또 올 시즌 극강입니다. 홈에서 올 시즌 성적이 1위에요. 홈 성적 1위 팀으로서 13승 3무 1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체급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일단 역시 또 브랜드포트에서 임대로 또 이제 오니에카 이런 자원들 또 조금 영입을 하면서 오니에카가 지금 이제 뛰고 있는 5경기를 전부 다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코번트리는 이번에 또 전력 보강도 깔끔하게 맞췄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 경기는 조금 이제 코번트리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무엇보다 약간 주전 골키퍼 이베르센의 또 결장도 있는 약간 프레스턴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충분히 또 저는 코번트리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고요. 일단 코번트리 또 전력 보강에 좀 더 신경을 쓴 부분들이 지금 이제 효과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역시 코번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고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도 약간 오바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오바가 살짝 조금 좋아 보이는데 어느 발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코번트리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게임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예전에 또 기억이 나시겠지만 역시 또 슈퍼컵에서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기세가 너무 좋았죠. 일단 그랬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압도적인 이제 경기력을 조금 보여주면서 챔스도 또 우승을 했고 뭐 그런 분위기를 조금 보여줬던 가운데 파리의 또 승리를 점쳤던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경기를 또 어떻게 보면 또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실제 3대0의 또 이제 첼시의 승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첼시가 또 파리 생제르맹을 잘 괴롭혔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경기는 또 중립구장이었어요. 중립구장에서 또 펼쳐졌던 경기였고 실질적으로 이제 파리 홈에서는 일단 첼시전에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첼시 사이드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이제 클럽 월드컵 결승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첼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조금 방향성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요 경기는 약간 PSG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방향성을 좀 두시길 바라겠고 양 팀들의 맞대결은 그렇게 다득점은 없어요. 다득점은 조금 없는 편이고 특히 또 첼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로세니어 감독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헐시티 출신이죠. 일단 로세니어 감독 체제에서 약간의 과도기도 좀 겪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파리 사이드와 함께 3.5 기준점에 언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아시겠죠? 어제 저 챔스 분석 일단 역시 바셀 하나 틀리고 다 맞춰드렸습니다. 여기는 첼시 사이드가 아닙니다. 일단 파리 사이드와 함께 여기는 언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네, 질문은 조금 나중에 조금 부탁드릴게요. 제가 금방 맞추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알과 맨시티 무엇보다 양 팀들 같은 경우는 또 포트제 맞대결에서 또 맞대결을 펼쳤어요. 그죠? 이번에 또 예선 맞대결을 조금 펼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맨시티가 뭐 일단 최근에 또 이제 무엇보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상당히 또 이제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줬어요.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직전 경기도 또 2대1의 승리, 2대1의 승리로 맨시티의 승리가 조금 이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현재 무엇보다 조금 음바페 부상, 호드리구 부상, 벨링엄, 세바요스, 밀리탕, 카레라스 부상, 알라바 부상까지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들은 과연 지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부상 여파, 일단 그바르디올, 일단 코바치치 빼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맨시티의 일단 전력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로드리가 최근에 또 폼이 좋아요. 맨시티가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다시 한번 또 맨시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되 2.5 기준점은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실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버도 긍정적이고요.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고 아무래도 또 승패라면 저니까 레알의 또 부상 여파 최근에 또 경기력에 들쑥날쑥한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맨시티가 승리를 거두더라도 이변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방향성 설정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이제 보데글린과 스포르팅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보데는 또 날씨를 또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보데 날씨는 또 4도 정도 이렇게 조금 확인되고 있고요. 일단 역시 이제 추운 겨울은 조금 지나간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인조잔디의 여파는 좀 있죠. 일단 인조잔디 또 홈발의 강세 충분히 또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시 약간 보대 경기라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고 뭐 최근 또 이제 노르웨이 FA컵까지도 몰대를 또 잡아내면서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더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홈에서는 또 로마를 또 2번 잡아냈고요. 라치오, 맨시티, 거기도 또 인터밀란까지 잡아내면서 상당히 또 감면모의 인조단지 구성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이고 지금 이제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또 보데글린 원정 자체가 조금 처음입니다. 처음 일정을 떠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또 낯설음 아무래도 일단 포테의 또 징계나 또 여러가지 조금 아라우오 징계의 여파로 일단 결정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에서 요건 약간 보데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보데글림 역배, 보데글림 프레 또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겠고요. 2.5 기준점이라면은 일단 요 경기는 또 오바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자신 있어요. 자신 있고 어제 약간 우리가 또 고배당에 또 아쉬움을 살짝 남겼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약간 조금 방향성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은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메워야 되겠죠. 메우면서 이제 약간 18배를 노리고 하는데 오늘 18배 깔끔하게 맛있게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날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똥배당 2개 때문에 무너졌던 적중 오늘 반드시 또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또 이제 정리하고 영상 올려드리고 소통으로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